돌핀의 은밀한 외출. 돌핀이 이 극동지역으로 외출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돌핀의 은밀한 외출. 이스라엘 이야기 제7부입니다. 네, 천안함을 반파시킨 이 돌핀. 뭐 전에도 한번 들으셨던 내용일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한번 진행해 볼까요? 천안함 반파 순간, 그죠? 반파되는 순간 이 영상 여러 차례 보셨죠? 불쑥 올라오면서 바디의 일부분이 싹 올라왔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바디가 올라오죠. 그죠? 바로 요 녀석이 몸의 선체 일부가 올라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고속정 세대가 오는데 천안함 옆에 넘버1이 머무르고 넘버2가 휙 지나가고 넘버3도 와서 휙 지나가서 천안함 뒤쪽으로 사라진 저 물체를 찾아서 갔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용트림 바위 앞에 있는 제3의 부표 앞에 저 돌핀 잠수함이 침몰하게 되는데 함수는 1.8m나 떨어진 이 뒤쪽에 있고요. 한미는 이쪽에 있는데 용트림 바위에서 볼 때에 한미는 잘 보이지도 않고 함수 쪽도 멀리 만원경으로 봐야 보이는데 바로 코앞에서 한준이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역 UDT 대원이 증언을 하시기를 법정에 나와서 한주호한테 여기가 어디냐 하고 물으니 함수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주호 준이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3의 부표 앞에 가라앉은 물체가 함수가 아니라 다른 물체라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돌핀 잠수함은 용트림 바위 앞에 가라앉아 있었고요. 함수는 망원경으로 봐야만 보일 정도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용트림 바위 앞에서 본다면 거의 한 3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주호 준이의 군대 동기였던 분들이 바로 용트림 바위 앞에서 부표가 보이는 곳 앞에서 추도사를 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자, 발견 날짜는 함수는 3월 28일 날 해군이 발견을 하는데 돌핀 잠수함은 한주호 준이가 그 다음 날인 3월 29일 날 발견을 했고요. 길이는 함수는 반파되고 난 이후에 47m입니다. 그런데 돌핀 잠수함은 길이가 어군 탐지기로 60m 가까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57m였죠. 그 다음에 누워있는 형태를 보면은 함수는 90도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90도 완전히 옆으로 누워 있었고요. 돌핀 잠수함은 45도 정도 비스듬히 백령도 방향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3의 부표, 즉 용트림 바위 앞에 있는 그 물체와 함수에서 작업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함수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3의 부표 앞에 있었던 것은 돌핀급 잠수함이었다. 그래서 KBS가 특종 보도 내지 않습니까? 한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라고 하는 특종 보도를 내었고요. 제가 그 모든 일체의 녹취록을 모두 황현택 기자로부터 받아서 2012년 2월 달에 서초동에서 공증받은 후에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자, KBS의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이 세 분의 기자 이름은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세 분은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이 세 기자는 나중에 천안함 진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가장 뛰어난 취재를 한 기자로 손꼽힐 겁니다. 퓰리처상을 타야 할 만큼 그 정도 훌륭한 취재를 했습니다. 물론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 역시 천안함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취재를 한 분이죠. 자, 이 내용이 그 가운데 보면 KBS 취재팀들이 UDT 대원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흘간 취재를 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이 머물면서 같이 자고
예, 같이 뭐 저녁에는 한 잔씩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 신뢰관계를 쌓고 그러면서 취재를 했던 겁니다. 잡담밀떡님 9m라고 하기에 심각하게 작은데요. 지금 TOD 영상 가지고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UDT 예비역 대원이 거기 가니까 한조가 있는데 동기였습니다. 거기 가서 여기가 어디냐 물어보니 함수다. 그 다음에 거기는 절단되고 날카롭다, 위험하다. 결국 한조 준이한테 우리도 좀 들어가자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물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분들이 물속에서 보고 나온 것을 KBS 기자들이 취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조 준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UDT 예비역 대원들이 바로 그곳에서 부표 있는 곳에서 추도사를 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곳에는 백령도 쪽으로 45도 기울어져 있었고 제3의 부표 아래 길이 60m 물체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돌핀이 침몰하는 바람에 미국이 굉장히 당황하고 바빴죠. 엄청 바빴습니다. 뭐 미국 대사, 주한미 대사 또 백령도로 갔고요. 한미연합 사령관도 백령도로 날아갔습니다. 가서 또 이렇게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은 조기를 개항을 했고요. 그다음 엄청 바쁘게 특수 장비들을 이용해서 제3의 부표 인근에서 작업들을 했죠. 돌핀의 은밀한 외출로 발생한 일들입니다. 천안함과 함께. 그래서 제가 보는 놈들이 이렇게 많은데 기자들이 진을 치고 함수 쪽은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용트림 바위 앞에는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인양을 하느냐. 야간에 그죠? 야간에 부력을 넣고 추를 단 상태에서 외해로 빠져나갔을 것이다. 이거는 저한테 만약에 미션을 준다면 이 잠수함을 아무한테 들키지 말고 빼나가라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부에다가는 부력을 주고 외부에는 추를 달아서 물 위로 떨어지는 않게 한 상태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러나 이 어느 정도의 이 잠수함을 작업하기 편한 곳까지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크레인이 필요하니까 한미를 매달고 저 인근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를 45명의 시신이 있는 한미를 물속에 다시 집어넣고 5일을 머무르잖아요. KBS 황현택, 최영은, 이두명도 기자님들은 그때 그 이후로 지방으로 전출됐다가 그다음 다시 컴백했지만 황현택 기자는 지금 일본에 계십니다. 가끔 한번 일본 특파원으로 KBS 뉴스에 나오는 잘생기고 입장한 분이 황현택 기자입니다. 자, 이래서 부력과 추로 외해로 까져 나갔다는 부분도 특수 운반선으로 이렇게 잠수함들은 싣고 나간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하이파 조선소. 이스라엘 하이파 항에는 하이파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요. 2년 가까이 수리를 한 다음에 컴백하죠. Navy completing secret 2-year submarine upgrade. 업그레이드 한다는 명분. 물론 업그레이드도 했습니다. 어떤 업그레이드를 했냐면 AIP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AIP는 Air Independent Propuls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잠수함은 추진을 하려 그러면 추진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한 번씩 올라가서 산소를 받아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늘려보자 한 것이 바로 AIP라고 하는 설비입니다. AIP 기능을 달면 거의 한 달 내지 2달 가까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도 자망한 상태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물론 전속력으로 달려야 할 때는 얼마 못 간답니다. 그렇지만 그냥 페트롤하고 은밀하게 침투하고 할 때는 AIP 기능을 이용해서 한 달 가까이도 자망한 상태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오래된 잠수함 다시 어차피 2년 동안 수리할 바에는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잠수함이 수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을 먹었다라는, 바닷물을 먹었다는 뜻이고, 수리 내역을 보면은 딱 침몰한 잠수함이란 그런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예. Officer in charge of the upgrade. 이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뭘 업그레이드냐? Renovation include dismantling all of the submarine valve. 잠수함의 밸브들, 파이프들, 그리고 소너 시스템 모두 dismantling, 전부 다 해체하고, 예, 그리고 엔진도 전부 taken apart, 완전히 분해하고, 클린하고, reassembling하고, 다시 재조립하고, 엔진을 풀로 다 열어서 클린하고, 바닷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서마린 바디는 웰딩하고, 선체에 금이 갔던 부분들은 전부 용접을 하고, 그래서 이 녀석이 딱 시기적으로도 우리 천안함 사고를 내고 극비리에, 그래서 시크릿라고 제목에 시크릿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예, Secret 2-year submarine upgrade. 예, 2년 가까이 수리를 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옵니다. 2012년에 다시 페트롤 시작합니다.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천안함 외벽에 구멍을 뻥 내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지금 저기 저 브릭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어떻게 1200톤짜리 잠수함이 뭐 초기함을 반토막 낼 수 있느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요. 천안함 외판이 11mm 밖에 안 됩니다. 더블 바텀 이 아래쪽이 11m에 11mm예요. 11mm. 새끼손가락 부분이고요. 한가운데 부분에는 가스터비실 뻥 뚫려 있는 공간이고, 외벽은 그거보다 더 얇습니다. 그것도 알루미늄 합금. 그 자체가 갖는 에너지보다 선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의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라는 부분은 세월호 부분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선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바닷물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거기에 밀려 들어와서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철판은 참으로 약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네. 아주 선박이 대단히 강한 물체라고 상상도, 좀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박은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를 가지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물체에 불과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선박을 집에 있는 식탁 테이블 사이즈로 줄여 놓으면 알루미늄 포일로 제작한 것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배를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 본 사람인데요. 조선소에서 아까 그 수리 내역 보면, 이 수리 내역을 보면 뭐 때문에 수리를 하고 들어갔는지 이건 제 전공이란 말이죠. 제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조선 감독으로 한진해운, 예,